김치 좀 나눠주시는 게 그렇게 아까우셨어요? 김장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니까 직접 담가 먹으시라고요. 직접 담궈 보시면 그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줄 아실 거 아니에요? 그깟 김치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붉히셔야겠어요? 그까짓 거 좀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깟 김치요? 하긴 얻어먹기만 하니 그런 소리 쉽게 하시는 거죠. 김치 한 통 담느라 추운 겨울 찬물에 손 담가가며 쭈그리고 앉아서 고생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제가 뭘 또 그렇게 얻어먹었다고 그러세요? 제가 이제까지 드린 거 하나하나 읊어드려요? 정말 쪼잔해서 더 이상 말 못 섞겠네요.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얻어먹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자꾸만 당당해요? 그야말로 거지근성이 따로 없네. 지금 말 다 했어요? 돈으로 드릴게요. 얼마예요? 김치 100포기 가져가셨으니 100만 원만 주세요. 원래 더 받아야 되는데 좀 깎아드릴게요. 무슨 그거를 또 100만 원이나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에요? 해보지도 않았으니 얼만지도 모르죠. 요새 물가가 어떤 줄 아세요?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2세 진금자 할머니와 그의 사돈입니다. 진씨 할머니는 얼마 전 동생과 함께 집에서 김장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넉넉하게 200포기를 하루 종일 고생해서 만들었습니다. 원래 사돈이 와서 도와주기로 했는데 사돈은 김장을 하기로 한 날 김장이 거의 다 끝났을 즈음이 돼서야 진씨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진씨 할머니의 사돈은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 뒷정리를 도와주지도 않고 그저 소파에 앉아만 있다가 진씨 할머니가 자기에게도 김치를 나눠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씨 할머니는 당연히 사돈에게 김치를 나눠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받는 거에만 익숙한 사돈이 안 그래도 꼴보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씨 할머니가 동생과 뒷정리를 하고 있는 사이 아들 며느리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의 동생은 자기 몫을 챙기고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진씨 할머니는 정신없이 뒷정리를 마저 하고 샤워를 했습니다. 진씨 할머니가 샤워를 하고 나오자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진씨에게 인사만 하고 말도 없이 집을 나간 듯 싶었습니다. 집에는 어느 순간 진씨 할머니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씨 할머니가 아들에게 전화하려는 순간 김치 100포기가 사라진 것을 진씨는 그제서야 눈치챘습니다. 이것을 가져갔을 사람은 아들 며느리 사돈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범인은 사돈이었습니다. 사돈은 아들 며느리에게 자기가 김장을 하느라 고생한 척하며 자기 몫이라고 아들 며느리에게 말하고 그것을 차에 실어 전부 가져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시 가져오라고 하자 사돈은 쪼잔하게 김치 가지고 그러냐며 진씨 할머니를 오히려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진씨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껏 정말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씨 할머니는 곧장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과연 진씨 할머니와 사돈, 아들 며느리 사이에는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씨 할머니는 젊은 시절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남편을 만나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진 씨는 어릴 때 부모님 밑에서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왔던 경험을 살려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진 씨는 이런저런 식당을 다니면서 돈도 잘 못 받고 구박을 받아가며 일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동네에서 나름 큰 한식집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식당에서 진 씨는 주방에서 반찬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원래 반찬을 만드는 레시피가 따로 있었지만 진 씨는 어머니에게 배운 노하우를 살려 반찬을 더 맛있게 만든 후 식당 사장님 부부에게 맛을 보여줬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반찬이 더 맛있어졌다며 진 씨의 월급을 올려주고 오래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 씨가 어머니에게 배운 김치는 단연코 이 식당의 가장 인기 있는 반찬이었습니다. 심지어 김치를 먹으러 오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이후 나이가 있었던 식당 사장님 부부는 가게를 정리하기 전 진 씨에게 가게를 맡아서 운영해 볼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가게는 싼 값에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맘쯤 공사장을 전전하며 일을 하던 남편의 몸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진 씨는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진 씨는 남편에게 말하면 왠지 반대할 것 같아서 남편과 상의 없이 모아둔 돈으로 가게를 넘겨받았습니다. 진 씨의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했지만 진 씨는 그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진 씨는 이미 남편과 아들 한 명을 낳고 키우는 중이었습니다. 당신이 아이 보면 돈은 내가 벌어올게요. 이 기회 놓치면 정말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요. 진 씨의 남편은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마지못해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진 씨는 그렇게 가게를 이어받았고 거기 있던 직원들은 계속 남아 같이 일을 했습니다. 식당 사장님 부부는 모든 레시피를 아낌없이 진 씨에게 전수해줬고 진 씨는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돈을 벌어 남편에게 가져다 바쳤습니다. 남편은 진 씨가 진짜 돈을 잘 벌어오자 그제서야 만족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쯤 남편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 씨는 가게 일을 쉬지 않으면서도 아들이 성인이 되고 회사에 취직을 할 때까지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아들은 이공계 학과에 진학하더니 군대를 제대하고 30의 나이가 돼서 개발자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들은 취직을 하자마자 같은 회사를 다니던 이성과 교제 끝에 결혼 소식을 진 씨에게 알렸습니다. 진 씨는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에게 형제를 못 만들어준 것이 진 씨는 한이었는데 자기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면 혼자 남겨질 아들이 항상 걱정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식은 할 거지? 해야죠. 근데 여자친구 부모님은 형편이 좋진 않으신가 봐요. 그래서 예물이나 그런 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이 엄마 며느리한테 좋은 거 하나 해주고 싶은데. 진 씨 할머니는 진심으로 아들과 결혼해 준 것 자체가 고마워서 며느리에게 예물로 다이아 반지를 해줬습니다. 사돈은 자기 딸이 건네받은 다이아 반지가 꽤나 만족스러웠던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사돈은 그에 대한 보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애초에 뭘 바라고 건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 씨 할머니는 그저 아들과 며느리가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진 씨 할머니는 나름 가게를 잘 운영해와서 제법 노후에 많은 돈을 모았기에 그 정도 해주는 것은 크게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킨 진 씨 할머니는 이맘쯤 식당을 다시금 그 식당에 오래 다닌 직원에게 넘겨주고 방앗간을 다른 지인에게 넘겨받아 참기름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한식집은 워낙 가게가 커서 관리도 힘들었기에 이제는 그저 편하게 이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방앗간을 더 늦기 전에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식당 하시면 돈 더 많이 버실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정리하셨어요? 이 나이에 돈 더 벌어서 뭐 하니? 진 씨 할머니는 이미 아들에게 집도 해줬겠다. 이제는 더 이상 뭘 해주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들은 뭔가 마음에 들지는 않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뜻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야. 진 씨는 식당에서 일할 때는 하루 8시간 이상 일했지만 이제는 하루 3, 4시간 정도만 일하고 소소하게 용돈을 벌면서 하고 싶은 취미들을 즐길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래도 가끔 근처에 사는 진 씨 할머니를 집으로 초대해 밥을 먹었습니다. 진 씨 할머니가 갈 때면 항상 며느리는 집에 없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사는 진 씨를 생각하는 건 그래도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냉장고에 있는 잡채랑 김치 등의 반찬을 꺼냈습니다. 너네가 직접 만든 거야? 장모님이 가져다 주셨어요. 근데 맛은 기대하지 마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맞벌이 중이었어서 가끔 사돈이 반찬을 해다 주는 모양이었습니다. 진 씨는 굳이 아들네가 부탁하기 전에는 반찬을 해다 주지 않았습니다. 진 씨는 그렇게 처음으로 사돈이 만든 반찬을 먹었는데 잡채는 아주 싱거웠고 김치는 간은 안 됐는데 맵기만 했습니다. 진 씨는 집에 간장 있냐며 잡채에 양념을 더해 다시금 간을 해서 반찬통에 넣어놨습니다. 아들도 맛을 보더니 엄마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진 씨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에게는 반찬을 가져다 주지 않았지만 사돈네에게는 줄 게 있으면 아들을 통해 자주 건넸습니다. 마침 사돈네 집도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아서 진 씨가 직접 담근 국간장, 된장, 고추장을 항상 보냈고 사돈은 이때부터 양념장을 돈 주고 사 먹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물론 돌아오는 것은 없었지만 진 씨는 애초에 바라고 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도 별로 서운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맙다고 문자가 왔기 때문에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 진 씨는 챙겨주고 사돈은 얻어먹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됐습니다. 그렇게 잘해주면 나중에 서운함만 쌓인다니까. 진 씨는 간만에 지인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족이잖아. 가족은 무슨. 사돈은 돌고 돌아 윤회사상에서도 엮이지 말아야 한다는 남중의 상남이라고. 진 씨 할머니는 이때까지만 해도 지인의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말이 현실이 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기 사돈, 그때 보내주셨던 매실청 한 번 더 보내줄 수 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금방 다 먹었네요. 사돈은 어느 순간부터 너무도 당당하게 진 씨에게 무언가를 보내달라고 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고추장 벌써 다 먹었네요. 하루는 사돈이 진 씨 할머니의 방앗간에 찾아왔습니다. 사돈, 저 왔어요. 아이고 사돈. 여기까지 어쩐 일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그래도 사돈이 하는 가게에 한 번도 안 오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 근처 들르는 김에 한번 들러봤어요. 저 집에 참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참기름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사돈은 이날도 당당히 공짜로 참기름을 요구했습니다. 어쩌죠? 저희는 깨를 사와야 참기름을 만들어 드리는데. 상품성 떨어지는 거 없어요? 그거라도 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 사돈은 뭐라도 공짜로 얻어갈 게 없나 안을 유심히 둘러봤습니다. 저기 참기름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긴 한데. 진 씨 할머니는 괜히 사돈이 괘씸해서 공짜로 주겠다는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사돈은 깨를 사오겠다고 했습니다. 진 씨 할머니는 사돈이 보기 싫어 화장실로 피했고 직원에게는 돈을 꼭 받으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이제쯤 사돈이 자리에 없겠거니 생각하고 진 씨 할머니는 다시금 방앗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사돈과 직원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 씨 할머니는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몰래 엿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할머니 사돈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누가 뭐래요? 돈은 내고 가세요. 원래 저한테 이런 거 주는 거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사돈은 깨를 사서 오겠다면서 그마저도 아까웠는지 사오지 않았고 진열되어 있는 참기름을 억지로 달라고 직원에게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얼마나 한다고 자꾸 언성을 높이게 만들어요? 이거 얼마나 한다고 돈을 안 내려고 하세요?
진씨 할머니는 자기가 얼굴이 다 붉어졌습니다. 이내 진씨 할머니는 다가가 사돈에게 그냥 돈 내지 말고 가져가라고 하고 사돈을 거의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진씨가 직원의 편을 들자 사돈은 내심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공짜로 얻어간 것이 만족스러웠는지 사돈은 진씨에게 고맙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매번 답례하겠다더니 아직까지도 사돈은 진씨에게 작은 선물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말이라도 못하면 기대를 하지 않았겠지만 매번 말로는 무언가 해줄 것처럼 하면서 입을 싹 닫고 있으니 진씨는 점점 그런 사돈에게 정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진씨 할머니는 이전에 지인이 했던 말처럼 사돈을 이제 남이다 생각하고 거리를 둘 생각을 했습니다. 이맘쯤 아들과 며느리는 손주를 낳았는데 진씨 할머니는 진작에 손주를 돌봐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을 한 탓에 자연스럽게 사돈이 아들 집으로 가서 손주를 돌봐주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맞벌이였기에 그렇게 도와주는 사돈에게 참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아들 며느리는 사돈에게 아주 잘하는 듯 보였습니다. 진씨 할머니가 집을 해줬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잊었는지 아들 며느리는 점점 진씨보다는 사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씨 할머니는 그냥 아들 며느리와도 거리를 점점 두려고 했습니다. 진씨는 간만에 소소하게 김치 20포기를 집에서 담갔습니다. 식당을 정리하고 오랜만에 다시 담가봤는데 아직 솜씨가 살아있었습니다. 진씨의 집에서 살림을 몇 개 챙기러 온 아들과 며느리는 밥을 먹고 가라는 진씨의 말에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진씨는 담근 김치를 맨손으로 찢어 반찬으로 내어줬습니다. 우리 엄마 김치는 진짜 믿고 먹지. 아들은 간만에 엄마의 김치를 먹고는 옛날 생각이 난 듯 했습니다. 며느리도 진씨가 담근 김치를 먹더니 정말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김치 좀 가져갈래? 진씨는 아들이 먹을 김치 2포기를 줬습니다. 며느리는 뭔가 아들에게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할 말 있어? 아니에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씨 할머니는 집을 나가는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던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진씨는 어김없이 방앗간으로 출근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진씨는 근처에 사는 동생과 지인에게 만들어 놓은 김치를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김치통 4개 중 2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씨는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기억이 오락가락하나?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누군가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진씨는 먼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집에서 김치 가져갔어? 김치? 내가 언제 언니 집에 말도 없이 찾아가는 거 봤어? 진씨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씨의 집 비밀번호를 아는 것은 동생과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집에 있는 김치 가져갔어? 저번에 저희한테 김치 주셨잖아요. 아들은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진씨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자기가 제대로 통을 냉장고에 담았는지 한참 생각해야 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김치 가져갔다고 그러네요. 진씨의 집에서 김치를 가져간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지연이가 왜? 아마 장모님 주려고 가져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말하긴 했어요. 엄마 집에 김치 많으면 장모님한테도 좀 가져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말은 하고 가져가야지. 이전에 장모님한테 하나씩 뭐 가져다 주지 않으셨어요? 장모님이 엄마가 이제는 먹을 걸 보내주질 않는다면서 요새 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 이 엄마가 사돈한테 자꾸 이것저것 가져다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져다 바치다뇨. 그냥 있으면 나누고 그러는 거죠. 진 씨는 괜히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말도 안 하고 김치를 가져간 며느리가 참으로 괘씸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며느리에게 한 소리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아이도 장모님이 봐주시잖아요. 그래서 지연이도 더 챙겨드리고 싶어 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이 봐주는 게 고마우면 자기들이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진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후 진 씨 할머니는 명절에 지인에게 한우 세트를 선물 받았습니다. 다름 아닌 방앗간 단골 손님이었던 할아버지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진 씨 할머니는 내심 자주 오는 할아버지에게 조금씩 정이 생기던 중이었습니다. 단골 손님이었던 할아버지도 진 씨 할머니를 내심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진 씨 할머니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며 그냥 딱 지금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진 씨는 선물 받은 한우 세트를 집에 놓고 피곤해 잠깐 낮잠을 청했습니다. 중간에 잠결인지 꿈에서인지 집 안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은 인기척을 느꼈지만 진 씨는 이날 많이 피곤했는지 3시간이 지나서야 일어났습니다. 진 씨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래도 개운하게 잔 듯 진 씨는 기지개를 켰습니다. 진 씨는 단골 손님 할아버지에게 받은 한우로 동생을 집으로 불러 저녁을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동생에게 오라고 말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때마침 동생이 진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웬 갑자기 한우야? 진 씨는 선물을 받았다며 얼른 식사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한우 세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 씨는 또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분명 여기 뒀는데. 언니, 치매야? 동생은 요새 자꾸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 진 씨를 의심했습니다. 진 씨는 분명 식탁 위에 한우 세트를 두고 잤는데 그새 한우 세트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진 씨는 다시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진영아, 너 우리 집에서 한우 세트 가져갔어? 아, 네. 아까 엄마 집에 지연이랑 잠깐 들렸어요. 어차피 엄마 그거 다 못 드실 것 같아서 지금 장모님 집에 와서 같이 먹고 있어요. 그걸 왜 니네가 가져가서 먹어? 진 씨는 순간 화가 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고기 많잖아요. 나 그거 네 이모랑 같이 오늘 먹으려고 한 건데. 다음에 저희가 사드릴게요. 장모님 오늘도 저희 애 봐주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 씨는 하는 수 없이 밖에서 삼겹살을 다시 사와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진 씨는 이날 이후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집에서 뭘 가져가지 못하게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이후 진 씨는 겨울이 다가오자 근처에 사는 동생을 집으로 불러 김장을 담글 준비를 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번 겨울마다 김장을 대량으로 담그다 최근에는 대량으로는 담가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간만에 크게 김장을 담글 준비를 했습니다. 진 씨는 이전 가게에서 연이 있던 사장님 부부와 직원들 그리고 지인들에게 나눠주려고 했고 진 씨의 동생도 지인들이 꽤 있어서 넉넉하게 200포기 정도 할 준비를 했습니다. 둘만 하기는 좀 힘들겠다 생각해 근처에 있는 지인들도 몇 명 더 불렀습니다. 김장 전날 재료들을 준비하는데 사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돈 김장 담그신다면서요? 왜 저만 쏙 빼고 담그세요? 사돈 김장 담글 줄 아세요? 사돈은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도 김장 담그러 진 씨의 집에 오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진 씨의 아들이 그 사실을 전한 모양이었습니다.
진 씨는 괜히 불편할 것 같아 사돈에게 손주 돌봐야 하지 않냐고 물었지만 사돈은 그날은 주말이라 자기도 할 게 없다며 기어코 오겠다고 했습니다. 진 씨는 거기다 대고 오지 말라고 할 순 없어 일단 오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오전부터 진 씨는 동생, 지인들과 부지런히 김장을 담갔습니다. 이젠 김장도 못 해 먹겠어. 재료값이 너무 비싸서. 진 씨는 동생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진 씨도 이번만 김장을 담그고 내년부터는 그냥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많은 양을 거의 다 마무리했고 진 씨는 고생한 동생과 지인들을 위해 수육을 삶았습니다. 진 씨는 직접 담근 김치 한 포기를 꺼내 이쁘게 썰었습니다. 그리고 근사하게 수육과 함께 한 상을 내어왔고 냉장고에 있던 막걸리도 꺼냈습니다. 이걸 먹으려고 하루 종일 고생을 했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진 씨의 집에 띵동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진 씨는 양념이 묻은 장갑을 벗지도 못한 채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에 진 씨의 집에 방문한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돈이었습니다. 진 씨는 김장을 하며 사돈이 오지 않자 그냥 오늘은 안 오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해가 거의 저갈 쯤이 돼서야 진 씨의 집에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다 하셨어요? 진 씨의 동생은 진 씨의 사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굳이 티를 내지 않았고 나머지 지인들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하도 안 오셔서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진 씨의 사돈은 그런 진 씨의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바로 수육과 막걸리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아직 밥을 안 먹었거든요. 진 씨는 그런 사돈이 참으로 얄미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그래도 약속은 약속인데 저녁이 다 돼서야 온 사돈과 염치도 없이 밥까지 얻어먹으려는 것을 보고 좋아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은 불편하게 다 같이 수육에 막걸리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김치 맛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김치를 한 입 맛보자마자 오늘이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뒤이어 진 씨의 아들이 배추를 들고 진 씨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진영아, 웬 배추를 가지고 왔어? 제가 배추 100포기 사가지고 왔어요.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생배추를 들고 옮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진 씨에게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반면에 사돈은 꼼짝도 하지 않고 수육을 마지막 한 점까지 자기 입으로 넣었습니다. 진 씨는 동생과 지인들과 함께 아들을 도왔습니다. 아니, 이걸 왜 가져오신 거예요? 왜긴요? 이걸로 김장하려고 가져온 거죠. 저희 이제 마무리할 건데 양념도 없어요. 양념이야 만들면 되죠. 내일 해도 되고요. 뭐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아, 저는 애 보러 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까지 해주시면 제가 가지러 올게요.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사돈은 진 씨의 아들과 함께 아들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진 씨의 동생과 지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당연히 진 씨는 또 한 번 김장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진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진 씨는 방앗간에 출근해서 집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자 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비밀번호 바꿨어요? 바꿨다. 너네 자꾸 이것저것 가져가니까 바꾼 거야. 앞으로 올 때는 미리 연락을 하고 와.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게요. 오늘만 알려주세요. 아들은 근처 지나다 잠깐 들렸다며 화장실만 이용하고 갈 거라 말했습니다. 사돈은 진 씨가 김장을 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날 다시 진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돈은 진 씨에게 미리 오겠다는 문자를 했지만 진 씨는 그 문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돈이 진 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돈이 진 씨에게 연락했지만 진 씨는 일부러 사돈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돈은 진 씨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 씨의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진 씨의 아들은 또 그걸 사돈에게 바로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사돈은 진 씨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명 거실에는 떡하니 사돈이 가져온 생배추 100포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생배추 대신 이미 만들어진 김장김치를 말도 없이 가져갔습니다. 진 씨는 이 사실을 집에 도착해서야 알았습니다. 진 씨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들은 장모님이 그런 것 같다고 실토했습니다. 진 씨는 바로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이 집에서 김치 가져가셨어요? 진 씨는 인사도 없이 바로 물었습니다. 네, 어차피 제가 사다 드린 배추로 또 담그면 되잖아요. 사돈은 아주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들어보니 사돈은 그 김치들을 자기 지인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기들도 넉넉히 먹으려고 집에 김치 냉장고만 2대나 장만한 듯 싶었습니다. 진 씨는 곧장 가져간 김치를 도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김치 좀 나눠주시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김장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니까 직접 담가 먹으시라고요. 직접 담궈 보시면 그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줄 아실 거 아니에요? 그깟 김치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붉히셔야겠어요? 그까짓 거 좀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깟 김치요? 하긴 얻어먹기만 하니 그런 소리 쉽게 하시는 거죠. 김치 한 통 담느라 추운 겨울 찬물에 손 담가가며 쭈그리고 앉아서 고생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제가 뭘 또 그렇게 얻어먹었다고 그러세요? 제가 이제까지 드린 거 하나하나 읊어드려요? 정말 쪼잔해서 더 이상 말 못 섞겠네요.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얻어먹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자꾸만 당당해요? 그야말로 거지근성이 따로 없네. 지금 말 다 했어요? 돈으로 드릴게요. 얼마예요? 김치 100포기 가져가셨으니 100만 원만 주세요. 원래 더 받아야 되는데 좀 깎아드릴게요. 무슨 그거를 또 100만 원이나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에요? 해보지도 않았으니 얼만지도 모르죠. 요새 물가가 어떤 줄 아세요? 진 씨는 순간 아들에게 사돈과 있었던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후에 진 씨를 더 화나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돈의 지인 중에는 진 씨도 아는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이 사돈에게 김장김치를 선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돈은 자기가 김치를 만든 척하고 지인들에게 나눠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 씨는 그 지인에게 이미 자기가 담근 김치를 건네준 뒤였습니다. 진 씨가 나눠준 김치와 똑같은 김치를 받자 그 지인은 이 사실을 진 씨에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거 내가 만든 거야. 진 씨는 이제 사돈에게 오만 정이 떨어졌습니다. 진 씨는 사돈이 집으로 가져온 생배추 100포기에 더해 100포기를 추가로 사서 사돈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벨도 누르지 않고 사돈의 집 복도에 그냥 배추 200포기를 놓고 직접 김장김치해서 먹으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후 진 씨는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 씨는 아들과 마찬가지로 아들 집에 들렸다 화장실이 급하다며 비밀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진 씨는 자기가 집도 해주고 다이아 반지도 해줬음에도 자기보다는 친정에만 잘하는 며느리가 괘씸해 예물로 준 다이아 반지를 뺏을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나 깊숙이도 숨겨놨는지 찾는데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진 씨만 잘 사는 꼴을 배아파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 씨가 가진 것들을 자기 엄마에게 주려고 했고, 진 씨가 자기 엄마에게 뭘 안 주려고 하면 표정에서 기분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김치도 한우 세트도, 그리고 진 씨가 뭐 좋은 이불이라도 덮는다 싶으면 아들을 살살 꼬셔 그 이불을 자기 친정에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진 씨는 다이아 반지를 결국 찾아서 비싼 값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진 씨에게 전화했지만 진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날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그리고 문 앞에 배추 200포기가 놓여 있는 걸 이제야 확인한 사돈에게까지 많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진 씨는 그 전화들을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진 씨는 집 비밀번호도 바꿔놓고 동생 집으로 피해 있었습니다. 얼마 후 진 씨에게 오는 연락도 잠잠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진 씨에게 화가 났다가 점점 진 씨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됐는지 진 씨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그 반지는 자기 반지라며 절도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진 씨를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 씨는 며느리에게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 씨도 이제껏 며느리가 자기 집에서 가져간 것들을 전부 고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이아 반지만큼은 아니지만 며느리는 김치에 한우, 이불이나 컵 등을 많이 가져간 상태였습니다. 진 씨는 며느리가 고소하면 자기도 고소할 것이라 맞받아쳤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은 아직 분이 안 풀린 듯 했지만 그건 진 씨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제가 김치값 100만 원은 드릴게요. 사돈은 진 씨가 놓고 간 배추를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 자기 혼자 일주일을 끙끙 앓아가며 김장을 담근 모양이었습니다. 김장을 직접 담가 보니까 힘든 것을 알았는지 진 씨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진 씨는 됐다고 하며 대신 자기에게 이제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해줬습니다. 진 씨는 그저 아들하고만 잘 지낼 생각을 하고 어차피 며느리와 사돈은 그냥 남이라 생각하고 굳이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와 사돈이라서가 아니라 이상한 며느리와 이상한 사돈이라서 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진 씨는 이후 동생과 김장 몇 포기를 더 만들어 사돈과 아들 내외가 아닌 주변에 사는 어려운 독거노인분들께 김장김치를 나눠줬고 이에 보람을 느껴 매년 김장김치를 만들어 독거노인분들께 나눠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진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 씨는 처음에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베풀었지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돈과 자기 친정보다 잘 사는 것 같은 진 씨를 배아파하는 며느리를 보며 정이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진 씨 할머니라면 오늘 이야기 속 사돈과 며느리가 진짜 내 사돈, 며느리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진 씨 할머니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